오늘 열린 국무회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64년 만에 탄생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국가와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3 불법 개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은 군심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 대통령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의 첫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다 하셨냐라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장관님은 그 국방홍보원인가?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산하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겁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의 진력. 어제자 국방일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취임 일성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안 장관이 취임사에서 세 차례나 강조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가 쏙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강을 잡아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방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그대로 담아서 내란 동조 일보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방일보의 편파적인 보도 배경,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낸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목되면서 윤석열의 마지막 호위무사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던진 질책에 대한 안규백 장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최 원장의 향후 거취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이 인사말 하고요. 이제 인사말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언권을 다시 받아서 다음 순서로 넘기는 상황에서 농담처럼 잠깐 말했지만 그 상당한 파장이 또 그 무게가 계속해서 보도와 또 정치권과 또 군 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국방일보가 안규백 신임 장관의 취임사를 요약해서 국방일보 일면에 보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안규백 장관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자 또 문민 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다 등등 중요한 12.3 불법 계엄 관련한 군의 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성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나도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물론 이게 넣었던 걸 삭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약을 해서 일면에 담는 과정에서 뭐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또 새 장관이 강조한 내용이 이렇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요약을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내용을 추리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빼는 거지 중요한 내용을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가득 채우는 건 요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1961년 이후에 처음으로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고 그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내용은 바로 군이 다시는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일,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임사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뺐으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뺀 거로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국무회의 시작하는 장면만 스케치한 거를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인데 거기 그 생중계되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뭐랄까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선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국방일보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A4 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을 기자단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라고 A4 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뒤쪽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국방일보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내용으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의도된 편집이라고 보십니까? 이 안규백 장관이 내란 척결 취지로 굉장히 취임사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짧지만 매우 강하게 안규백 장관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취임 후 국무위원 회의를 개최하면서 처음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생중계 과정에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제 중계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의도된 편집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해당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켜라라고 기자에게 지시를 했었는지는 저는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실체가 규명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사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일부는 발췌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사태라는 뭐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고 비상계엄의 도구로 활용됐다. 또 12.3 비상계엄은 군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국방일보에서 근무했었던 취재 기자가 이것이 군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렸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왜 그런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실제로 의혹을 사고 있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개입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저는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상황을 정리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최일 국방홍보원장 프로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KBS 기자 출신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홍보원장 자리는 개방형 국장급 자리인데 아마 지원을 해서 뽑히게 돼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최일 국방홍보원장과 관련해서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뭐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리가 국방홍보원장이 임기 3년짜리 개방형 국장급 자리인데요. 예. 처음에 임명받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 기자 시절에 후배 언론인 폭행 사건으로 노조에서 강력 반발해서 이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쭉 살펴보니까 국방 그 홍보원장 자리가 기자 출신이거나 혹은 이제 군 출신 중에서도 뭐 정훈장교 출신들이 역대 번갈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임명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 출신인 것만 따지고 본다면은 뭐 자격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논란이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에서 주요 요지를 빼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축약을 하더라도 예. 그 불법 계엄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을 그거를 빼버리면 그냥
알맹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그에 앞서서 작년에 불법 계엄 이후에 12월 13일 날 국방일보, 그러니까 국방일보는 전 장병들이 다 용사들이 보는 것이고 예. 또 거기 그 교육에도 활용이 되는 그런 자료로서도 쓰이는 것인데 거기 12월 13일자 국방일보 1면, 뭐 2면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 행위다. 이거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란 계엄을 그대로 옹호하는 듯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서 이거는 내란 동조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네. 파면하고 감옥 보내야 될 사안이다라고 굉장히 강력 비판했던 것인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이런 기사는 삭제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면당한 대통령 뒤를 이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 똑같이 이 국방 홍보원장도 지금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오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뭐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지금 내란 동조로 충분히 보일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발언이 나오면 핵심을 요약해서 빨리 기사로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요약했으면 이거는 선배한테 혼나는 요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파악을 일부러 못한 건지 일부러 빼놓은 건지 이것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런데 국무회의 자리에서 기강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네. 생중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대통령이 특정 기관에 대해서 기강 잡아야 됩니다라고 주무장관에게 말한 것. 이건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기강을 잡아라라고 좀 제가 보기엔 다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정부 부처 중에 일개 그 원에 불과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홍보원장이 마음대로 해서는 또 국가 그 질서가 제대로 잡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 홍보원장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잡히고 내용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건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토론 내지는 그 정당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또 원장의 의지와는 달리 내용이 정해질 수도 있어야 건강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이 기강을 잡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발간되는 국방일보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정말 국방홍보원장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기관 조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좀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앞으로 봐야 된다. 국방일보 해명도 있습니다. 기사 작성과 데스크 등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매체별로 논지가 다를 수 있고 군 매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내용이라면 예. 기관 전체의 문제 아닌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만 요약해서 실어요? 그걸 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홍보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 기관 전체의 문제 아닌가요? 군 매체로서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군 매체라면 장관의 말을 정말 적확하게 일면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사실 이 대통령이 군대 전체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아 보이는데요. 예. 이게 국방일보가 물론 이게 뭐 장관의 말을 잘 제대로 전달 안 했다라는 것은 이제 보도나 그 편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 오늘 국방일보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거는 다 이런 식의 보고가 올라갔을 텐데 통수권자로 만에 하나 군대가 아직까지도 계엄이나 과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통수권자로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이슈를
오히려 건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안규백 장관 오늘 꼬투리 잘 잡힌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안규백 장관의 말이 안 실린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군대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국방일보 사실 군장병이 아니라면 크게 관심을 안 가져왔던 사안인데 워낙 정치적으로 국방홍보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편집권을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오늘 국무회의 때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짧게 두 분께만 여쭙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동석 혁신처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일단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하다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빨리 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전형적으로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지만 진정성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요구에 순응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 정도 사과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 잠식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 잠복해 있던 비명과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을 계기로 재발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이 되는 요인이 많은데 과연 오늘 나온 최 원장의 최 처장의 네. 발언으로 인해서 이 같은 논란이 다 잠식될 수 있는가? 이건 뭐 여론의 추이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김영남 위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까지만 해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언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연 본인이 인사혁신처장직에 맞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인사가 지금 지난주에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의 낙마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낙마를 안 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마치 농담 비슷하게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사과문은 나왔습니다만 물론 100점짜리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을 맡는 게 맞느냐 옳으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동석 처장과 같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자리에 많이 가게 되면 예. 저런 공무원이 많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에는 방금 나온 사과문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조금 전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약 한 30분 전쯤에 기자단을 통해서 사과문을 배포했던 소식까지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내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